사다리 주거 사다리 걷어차버린 미친 정부. 사실 말 이름은 주거 사다리라고 했지만 예, 거의 뭐 주거 사다리급 아니었습니까? 30년, 40년, 50년 대출을 갚아야 되는 그것, 그리고 뭐 똘똘한 한 채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대출을 받을 만큼 풀로 받게 해버리면 정부에서 이야기한 그 6억이라는 이 금액도요. 이거 30년 동안 한 사람 소득을 그대로 다 녹여내야 됩니다. 맞벌이 기준으로 봤을 때 월 300만 원씩 갚아 나가야 되는 것 엄청나죠? 자,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버리고 예, 주거 엘리베이터 주거 엘리베이터까지는 아니겠고 주거 에스컬레이터 정도를 설치해버림. 과거에 대출이 많이 위축되었던 시기 21년 끝자락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이어지던 그 시기에 예, 대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었죠. 그러면서 집값이 크게 조정을 받게 되고 누군가는 예, 사다리를 죽으라고 올라가야 될 것을 가격이 큰 조정을 받으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해줬었죠. 제가 간혹 이 뭐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뭐 특정 종목은 하지 대한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큰 흐름에서 야 이거 돈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잖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아무튼 이거 주식 그것만 안 했어도 대리운전 안 하러 갈 건데 상가 투자 그것만 안 했어도 안 갈 건데 뭐 아파트 투자 그것만 안 했어도 이거 안 할 건데 노후를 안정적으로 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런 방송들이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그런 요소들이 하나씩 제거되어 갈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13분 현재 계신데요.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바른 것만 모두 고르시오. 원료의 가격이나 인건비 등이 오르면 공급은 증가한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공급은 증가한다? 아니죠. 공급 줄어들죠. X.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은 증가한다. 공급 지금 자동차 찍어내는 거 장난 아니죠. 딱 보면 알죠. 예. 생산 기술 막 로봇 투입되고 하니까 자동차 막 찍어냅니다. 오. 제품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면 공급은 증가한다. 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면 공급은 증가한다? 이거 맞나요, 이거? 이게 좀 어려운데? 마지막 거 문제 한번 볼까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가 줄어들면 공급은 증가한다. 기업이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겠죠. 디귿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니은은 확실하고 제품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면 공급은 증가한다. 아파트 가격이 좀 시간이 지나면 대출도 잘 안 나오고 하락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급은 어떻게 증가하는 게 맞나요? 공급은 증가하는 게 맞겠죠. 기대 심리와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도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싶어요. 특히 서울 지역 매물을 제가 체크해서 주기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의 거래량이 사실 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거래량이 초반에 스탠스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6월에 거래량 새 정부가 들어서 출범한 이후로 뭐 한 6천 건, 7천 건 정도 거래될려나? 예, 그런 느낌이었었는데요. 갑자기 언론에서 워낙에 띄우잖아요. 워낙에 띄우다 보니까 갑자기 거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6월의 거래량이 9천 건을 또다시 3월의 거래량 마냥 4월 서울 아파트 맞나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됐나? 이거 맞네요. 주춤했다가 살짝 살아나다가 이게 다시 9천 건으로 치솟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더라는 거죠, 서울이. 여기서 야, 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급제동. 바로 급제동이 바로 걸려버렸습니다. 충격적인 대책이다 보니까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막 하니까 누가 댓글에 그렇게 남겼습니다. 신났네. 그래서 제가 댓글로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화났네.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고 싶었는데 댓글창 웬만하면 이렇게 에너지 소모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태가 심각하냐면요. 제가 여기 간혹 들어갑니다. 부동산 스터디라는 카페에 간혹 들어가서 봅니다. 제가 검색어를 6억으로 넣어서 검색해 봤습니다. 글이 쏟아져서 제가 다 쳐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대책입니다. 역대급 나온 적 없는 대책.
이 대책이 나오기 하루 전날 뉴스에 뭐 50억짜리 집 사는데 내 돈 20억, 30억 대출 받아 집 산다. 대출 받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바로 이건 바로 쳐맞죠. 예. 30억 대출이 아니고 6억 대출만 가능하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은 26억 정도가 맥시멈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5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사람이 고가의 주택을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물론 수도권. 이걸 딱 수도권만 한정지어서 보면요. 노란손님도 그렇고 꾸무룩님도 그렇고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신데요. 수도권만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이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을 절반만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금융위원회에 들어가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안, 세부 시행 방안을 아침에 다 캡처를 했어요. 금융권 자체 대출 줄입니다. 정책 대출도 줄입니다.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 이것도 줄입니다. 총량 관리 목표. 제가 대출 총량제 뉴스에서는 안 나오지만 대출 총량제 지금 현재도 시행 중이고 그것이 GDP 성장률 1.5%. GDP 맞나요? 저거지. 2001년경에 2001년경에 GOP에 근무하던 시절, 예, 제너럴 아웃포스트에 GOP에 근무하던 시절에 대한 영상이 어제 유튜브에 떴는데 제가 있었던 부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순간 헷갈렸습니다. GDP 1.5% 성장에 물가 상승률 2.3% 했을 때 대출 뭐 60 몇 조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요거 GDP 요거 때문에 0.8% 성장률로 줄어들고 물가 상승도 얼마 안 되고 그러면 대출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40 몇 조. 요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요. 총량 규제 여전히 요게 진행 중이거든요. 큰 틀에서 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에 맞춰서 당초 계획 대비 대출 나가는 수준을 50% 수준으로 감축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 대비 25%를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정책대출 1년에 얼마 공급되나요? 55조 공급됩니다. 55조. 10조가 날아갑니다. 10조가 날아가. 그리고 은행권에서도 금융권 자체 대출이죠. 너것도 줄여라. 아마 서울 부동산 6억 규제만 묶여 있어도 이 부분도 같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라는 이 정책의 목표는 올해 달성할 수 있는 상태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계속 이 부분 뉴스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도 이 정책금융위원회에서 이 대책을 내놓기 전부터 제가 요거 윗부분 요거 GDP 성장률 가계대출 요거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연초부터 대출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그래서 서울의 거래량만 보더라도 이만큼 돈 풀리고 나면 대출 끝났죠. 근데 벌써 그에 상응할 만큼 거래량이 일어나고 대출도 일어나 버렸다. 그래서 이게 근데 그것마저도 더 줄인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거래량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봅니다. 우선 수도권 규제 지역 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노란손님, 구무릉님 말씀처럼 이 수도권만 6억 그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정책을 이렇게 딱 발표를 해버리게 되면 만약에 지방광역시에서 특정 지역들의 집값이 서울을 억누르면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재빨리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투기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범위가 좁잖아요. 지정되는 순간 끝장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사실 무서운 거죠. 수도권 규제 지역 내라는 말까지 넣었습니다. 그냥 수도권만 했어도 될 건데 규제 지역 내 어떤 지역이든지 집값이 뜨고 대출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보이면 곧바로 눌러주겠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지금은 대구와는 크게 관계없는 정책들이죠. 여기는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2주택자 혹은 1주택자 나 집 한 채 더 사야지. 그러면 대출이 얼마가 가능하고 뭐가 이런 걸 알아보잖아요. 근데 1주택자도요. 규제 지역 내에
수도권에 집 살라 그러면요. 대출이 안 됩니다. 1주택도. 단 처분 조건은 가능합니다. 우리 22년 끝자락 23년 초반에 집값이 미친듯이 폭락하던 그 시절 제가 가장 큰 범인이 뭐라 그랬나요? 어쩔 수 없이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분 조건입니다. 그 무서운 처분 조건을 내걸어야만 대출을 해주죠. 이 시간 맞춰가지고 이 처분하는 게 쉽습니까? 1주택자 6개월 내에 기준주택 처분해야 된다. 분양받은 주택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매도 계약서를 가지고 와라. 은행에 돈 빌릴 때 그때도 처분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가 같이 겹쳐지면서 이 처분 조건 때문에 집값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처분 조건 무서운 거 사람들 압니다.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분 조건 그거 막 없애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게 너무 하락에 하락을 가속도를 붙여버리니까. 자, 일단 수도권 1주택자도 한 채 더 사는 거 대출 안 된다. 그래, 네 돈 갖고 네 능력껏 사는 거 뭐라 그러지 않겠다. 6월 28일 오늘 당장 시행되어 버렸습니다. 요거 심각하죠. 요거 수도권으로 한정 지으면 곤란하더라는 거죠. 대구나 뭐 수성구라든지 뭐 부산의 해운대라든지 뭐 어떤 곳이든지 집값 상승하면 곧바로 규제에 묶여버릴 수 있다. 그럼 규제 묶이기 전에 사야지. 서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르고 결국 규제가 나올 걸 알았겠죠. 근데 규제 나오기 전에 사야지. 샀던 사람들만 막차 타는 꼴이 됐죠. 아니 내 돈 20억 가지고 30억 대출 가지고 나는 50억 샀는데. 아니 그러면 이 집을 내가 다시 팔려고 했을 때 이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재산이 최소한 44억은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6억 대출 받아서 50억짜리 집을 사란 말입니다. 이 20억 자산가 숫자 40억 자산 이거 아니잖아요. 훨씬 적잖아요. 수가. 떠받쳐줄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제임스님, 꽃나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수도권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는 아예 금지인 상황. 이것도 자꾸 원래 1억으로 줄어들었던 것을 다시 야금야금 풀었던 것을 다시 조금 쪼이는 형태. 대출만 쪼이고 있습니다. 세금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담대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DSR 규제 우회 방지. 수도권 규제 지역. 언제든지 대구도 오른다 이야기만 하면 묶일 수 있다는 게 조금 대구하고 연관은 있습니다. 지금 다 시행되는 것이 네 번째,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한다. 갭 투자.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뭐 주택 구입하는 것 안 된다. 맞죠? 집 한 채 살려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온갖 대출을 다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신용대출 한도 요것도 그러면 신용대출 많이 받아서 사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요거는 수도권이었나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였지 싶은데 신용대출 그 전에 연소득 뭐 한 2배 정도까지 1년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이면 신용대출 한도를 조회해보면 한 1억까지 나왔었는데 이제는 5천만 원 벌면 5천만 원만 대출해라. 요런 것들. 자, 그리고 큰 카테고리 세 번째,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 한도 제한. 수도권 요게 제일 지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6억으로 딱 맡겨버려서 제가 요 부분 그 다음에 LTV 규제. 지방은 규제 지역 외에는 현행과 동일해서 크게 상관은 없다. 근데 여기 조금 무서운 건 요 부분이죠. 자, 주담대 받았다. 수도권에 주담대 받았다. 전입 의무 6개월 내로 생겨버립니다. 뭐 투자 용도로 사고 이거 안 됩니다. 거의 뭐 실거주로 무조건 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지방도 요건 조금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신혼부부, 지방에 그 전에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전세 2억까지 가능했던 것이 1.6억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 비싼 아파트, 요거 뭐 옮겨가고 하는 사람들, 자, 젊은 사람들, 나라에서 대출 빵빵하게 지원 나와
금리 낮아. 이걸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이렇게 좀 떠받칠 수 있는 요인이 조금 줄어듭니다. 신생아 버팀목 전세 대출 3억에서 이것도 줄어들고 전세 자금 대출이 줄어듭니다. 전세 자금 대출이 줄어들어요. 또한 디딤돌 대출 나 1억 가지고 있는데 요 신생아 대출 5억 받아가지고 대구에 신축 6억 살려고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런 분위기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요것도 좀 제한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정책 아까 큰 카테고리에서 LTV 규제되는 것, 그 다음에 6개월 내 전입 의무, 6개월 내 전입 의무. 지방은 아직 해당이 아니더라.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서울만 먼저 줄어드는, 요거 전세자금 대출 총액이 줄어드는 거죠. 네, 지방은 요건 크게 해당 사항이 없었고요. 향후 계획,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이고,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이고, 정부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간 언론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거 약발 안 들으면 정부에서도 뭔가를 내놓을 수도 있지 싶습니다. 막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했던 거. 그때 저도 그 금융실명제 할 당시에 보면은 막 제 이름에 통장 같은 게 막 여러 개 막 있잖아요. 엄마가 내 통장 만들어 내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 가지고 돈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금융실명제 되고 뭐 초등학생 때 일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벙벙했던 것 같은데. 자, 즉시 시행했다. 오늘부로 어제 발표되고 오늘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늘 나오는 것이 아마 어제 계약했고 뭐 계약서 있고 계약금이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꿈나무님 그 가장 많은 영상에 이런 류의 정책이 나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댓글이요. 6억으로 규제한다 그러니까 그럼 외국 사람은 어떡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중국인들 얘기 제일 많았습니다. 그럼 또 뭐 거기에 따른 또 규제가 생기겠죠.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생기겠죠. 괜히 너희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뭐 불씨를 지피고 뭐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 저것마저 대책 나오면은 그 물량은 받아줄 사람이 더 없어지겠죠. 아마 저 정책도 뭐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강화 요거 많이 줄어듭니다. 연간 20조 규모로 줄어듭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은행권 자율관리 조치 확대, 여신 한도 제한, LTV 규제 강화 이것들 점점 그래도 6억 정도 대출 내주면 수도권 기준이지만 6억 정도 대출 내준다 그러면 서민 취약계층은 사실 이거 배려하는 거죠. 6억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년 동안 월 300만 원씩 갚아야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30년 동안 누가 한 사람 벌이를 거의 다 넣어야 되는 이런 건데 이 정도면은 서민 취약계층 배려해 준 거지. 말만 서민 취약계층 하면서 막 10억 20억 대출 내줘야지 그게 서민을 배려하는 겁니까? 그게 주거 사다리입니까? 그건 진짜 주거 사다리잖아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나가겠다. 그리고 뭔가 또 문제가 있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 뜸들이고 이런 게 없네요. 뜸들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국민의힘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서민 부동산 폭정. 사실 서민들은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집값이 조정을 받으면 그게 이득이잖아요. 실수요자에게 수류탄 던져. 자, 그 다음 내 집 마련꾼을 짓밟았다. 이건 보십시오. 이번 대책 문정부 28번 규제 다 합친 것만큼 강력하다. 정말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해요.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규제 그거 우리 거 아니야. 금융위에서 했어. 우리 거는 좀 이따가 또 나올 수 있어. 금융위에서 했는 일들이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면 강남에선 급매물 쏟아졌다. 아까 제가 퀴즈 냈던 것처럼요. 급매물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매물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6억이라는 돈이 30년 동안
원리금을 300만 원씩 갚아 나가야 된다. 근데 그건 안 해도 되겠다. 아무튼 초강수라서 뉴스가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또 현금 부자들만 좋다. 현금 부자들도요. 그 정치인들 재산 뭐 발표되고 이런 데 보면 아시겠지만 현금 부자들은 또 현금 부자들 나름대로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지고 뭐 부동산이 되었건 주식이 되었건 채권이 되었건 뭐 현금이 되었건 요 맞춰가지고 다 거의 가지고 있죠. 고위 공직자들 재산 발표하는 거 보면 그럼 현금 부자들만 적겠다. 그 다 집 사진 않겠죠. 아무튼 몇몇 이 국회의원들이 한 서민을 위하는 척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것 빼고는 서민을 위한 대책은 없는 것 같다. 근데 뭐 서민 입장에서 풀 매수해서 이미 사 있는 상태의 입장이라면은 맞죠. 그 부분에서는 조금 뭐 집값이 조정을 받고 한다는 것이 좀 마음 아프긴 하지만 근데 그 조정이라는 것이 또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뭐 일단 뭐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 전세나 월세를 사는 그것보다는 이 집값이 조정을 받더라도 아무튼 요거보다는 싸게치입니다. 예. 왜? 내 돈이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생애 최초 주담대 LTV로 70%, 빚 많이 내가지고 소비마저 위축되는 것도 같이 겸사겸사 맞겠다. 6억 정도 하면 가능한데 6억 정도 빌려가지고 한 사람 벌이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다 써버리게 되고 한 사람 돈 가지고만 살아가기도 빠듯한 돈이죠 사실. 그런데 주담대를 막 10억씩 낸다. 이거 소비 없잖아요. 소비 없잖아요. 어쨌든 내수도 살리고 부동산 폭등하는 서울, 대구는 크게 해당이 없겠지만 그것까지 예. 일석이조, 예,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신용대출 줄어듭니다. 신용대출 요거 전국 공통이죠. 생애 최초 신생아 신혼부부 대출까지 줄어든다. 올해 정책대출 45.5배였던 걸 40조로. 요 정책자금 대출 이게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이 자료를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사다리 걷어차기도 이제 뭐 주거 사다리는 걷어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주거 사다리는 남겨놨습니다. 자, 갈아타기 하려고 한다. 이게 잘못하면은 처분 조건 걸리면 가장 강력하거든요. 제가 이거 뭐야 이거 저번에 쇼츠 같은 거 이런 거 보다가 야 대구 야 대구에 과연 집값이 과연 이런 데 댓글 다는 사람 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보면서 댓글 달지 싶은데 대구의 인식이 이렇습니다. 좀 개선될 만한 뭔가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홍성 블루핀인가요? 이 블루핀 뭐 홍성 종합건설사 이 어디 지나가다 보면은 이 건물 같은 거 막 으리으리하게 짓는데 보면 홍성하고 적혀 있는 거 천지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이거 부도설이 현실화되나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건설 경기 그만큼 쉽지 않다. 대구에 대한 인식이 제가 이렇다는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 크게 가격 조정받을 수 있겠다. 정말 건설사 입장에서는 야, 대구에 있는 물건이라면 30% 할인 분양해서라도 빨리 떨어내야 되겠다. 왠지 이런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산 시장으로 돈의 쏠림이 없게 된다면 이렇게 부도난다든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아마 미분양 물건들 큰 폭의 할인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찾아와야 될 만큼 물건도 많습니다. 또 무시무시한 게 나왔는데 요건 아마 정부발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발. 아까는 금융위원회 발이었고 정부발로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을 3년으로 넉넉하게 줬죠. 요거를 1년으로 줄이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다 못 가져왔네요. 당장은 아니지만 이거 전
줄일 것 같아요. 과거처럼. 왜? 요걸로 거의 다 이 부동산이 갈아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몇 년 내로 처분하고 세금 안 내고 자산을 불려나가고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서민으로서는 정말 이게 주거사달입니다. 이게 정말 주거사달입니다. 세금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단거리로 달릴 수 있는 길이었는데 요것들 제한됐을 때 과거 컸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 1년으로 되돌아간다. 요거하고 처분 조건하고 막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막 매물이 막 쏟아지고 막 가격이 막 조정받았었거든요. 정부도 다 알고 있다. 어떤 공공기관도 다 알고 있다. 정치자금 대출 55조 뭐 정부에서는 푼다 했고 이게 다 줄어든다는 말이죠. 제가 계속 표 만들었던 거. 총 대출액이 85조가 아니고 한 60조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게 언젠가요? 이 대출 금액 수준이 얼마인가요? 민간에서 10조 줄이고 은행에서 정부에서 정책자금 10조 줄이고 올해 85조 정도 대출이 나가려고 했는데 60조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럼 이게 어느 시기의 대출 수준인가요? 몇 년도인가요? 2022년도입니다. 이때 75조. 민간, 국가, 정책자금 이게 합쳐서 75조. 그때보다 2022년도보다 대출 액수가 더 줄어듭니다. 그럼 시장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20년, 21년 폭증했던 시기 부동산 시장에 130조, 140조 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반토막. 와 정말 이 표를 다시 보니까 이 표를 제가 계속 추적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65조라고 하더라. 65조. 최악이네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2022년 수준밖에 안 될 거다. 근데 이미 올해 상반기에 엄청난 돈을 땡겨버렸죠. 제가 정책 자금하고 얼마나 땡겼는지 제가 표를 가져왔나? 가지고 왔습니다. 2월 달에 4조 전 금융권 기준으로 이렇고 이걸 주담대로 또 봐야 되는데 주담대. 네, 주담대를 기준으로 3조, 5조, 3조, 4조, 5조. 5월에 5조, 6월에 6조. 6월에 6조 이야기가 있죠. 거의. 이거만 벌써 얼마지? 8, 9, 10, 12, 17, 23, 29. 상반기에만 거의 30조 땡겨버렸네요. 아무튼 이 자료도 계속 추적해 드릴게요. 대출 총량 무섭다. 가계대출 증가 연 20조 정도 줄인다. 1주택자 처분 조건 무섭습니다. 처분 조건이 굉장히 무섭다. 아니 6억이나 대출해주면 되지. 얼마나 더 대출해줘야지. 6억 정도까지는 제가 주거 사다리로 봐주겠습니다. 근데 한 10억 대출 받는다? 정말 이게 주거 사다리입니다. 자, 1년 안에 한 번 움직일 듯. 저 말 바꿨습니다. 이거 취소. 이거 취소.